행사 중단! 특전사 60주년 기념식 300명의 귀빈이 모인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군용차 20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내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맨 뒤 입석 공간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방금 전 귀빈석에서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그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준장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뛰어왔습니다. 담당 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대체 저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톡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75세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옷장에서 10년 넘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구김을 펴고 바랜 넥타이를 맸습니다. 부인이 새 옷을 사라고 했지만 강민석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자 보러 가는 건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15년 된 경찰을 몰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 걸려서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최신형 수입차들 사이로 낡은 경차가 들어섰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와 구겨진 초대장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초대장 맞습니까? 오늘 귀빈 행사인데요. 손자가 이 부대에 있어서 왔습니다. 경비병은 한숨을 쉬며 일반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한참을 돌다 구석에 겨우 차를 댔습니다. 천천히 걸어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안내 병사는 강민석 씨를 훑어보더니 손으로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장교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옷차림이. 강민석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빈자리마다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이든 안내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귀빈석 뒤쪽에 빈자리가 있다며 안내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고맙다고 하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훈장을 단 노인들이 반듯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손자를 보러 온 거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8분이었습니다. 그때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박준혁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행사 담당 장교였습니다. 강민석 씨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누구십니까? 안내요원이 자리를. 박 대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안내요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내요원, 당장 여기 와봐. 안내요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대위는 주변 귀빈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아무나 여기 앉히면 어떡합니까? 오늘 장성분들이랑 국가유공자분들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대위님. 일반석이 만석이라. 그럼 입석에 세워놔야지. 왜 이런 노인을 귀빈석에 떡하니 앉혀놨어요? 박 대위가 강민석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옷차림 좀 보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르신, 여기는 훈장 받으신 분들 자리예요. 일반인은 뒤에 서 계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누구야? 보호자인가 봐. 옷 좀 봐. 박 대위가 손짓으로 강민석 씨를 쫓아내듯 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지금 행사 시작 5분 전이란 말입니다. 강민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귀빈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귀한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안내요원이 미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석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뒤쪽으로 갔습니다. 일반석도 만석이었습니다. 결국 맨 뒤 입석 공간에 섰습니다. 75세에 2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보다 힘든 일도 견뎠으니까요.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손자 얼굴이나 한번 보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강민석 씨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입석 공간은 좁았습니다. 강민석 씨 외에도 서너 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선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다시 입석 쪽으로 왔습니다. 손에 명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초대장 없으신 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대위가 강민석 씨를 봤습니다. 어르신, 초대장 있으십니까? 강민석 씨는 구겨진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박 대위가 확인했습니다. 강태양 이등병 보호자. 그럼 여기 서 계셔도 됩니다. 대신 행사 중에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특전사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 씨는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부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례하는 손도 정확했습니다. 옆에 중년 남자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애국가가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강민석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같이 웃던 얼굴들, 같이 싸우던 얼굴들, 더 이상 볼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강민석 씨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형님들, 묵념이 끝났습니다. 강민석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옆에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강민석 씨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그래서 자세가. 중년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장 치사, 내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장성들의 이름이 줄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73고지 전투의 영웅, 최영철 예비역 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석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쪽을 봤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인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장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최영철이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최영철이 인사를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영철은 귀빈석으로 돌아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부대 역사 영상이 나왔습니다. 창설 당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 어딘가에 20대의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민석 씨는 다리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1시간은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자 얼굴이나 보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씨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귀빈석 한쪽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행사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귀빈석 뒤편으로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국방부 김사무관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교통이 막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VIP 명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름들을 훑었습니다. 소장, 준장, 대령. 쭉 내려가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석? 김사무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950년생. 잠깐. 강민석? 급히 서류 가방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향군인의 명단이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석? 1950년생. 6.25 참전. 김사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여기 계신 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귀빈석을 훑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블릿을 봤습니다. 일반 참석자, 보호자. 김사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특전사 행사장입니다. 명단에서 강민석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강민석?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강민석이라고 했나? 네. 1950년생, 생년월일 일치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두작전이 그 강민석 맞나? 김사무관은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 작전이 맞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다고? 어디 계시나? 그게 일반 참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자격으로요. 뭐? 일반 참석자? 지금 당장 찾아. 절대 일반석에 계시면 안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사무관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귀빈석 사이를 지나며 이름표들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일반석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박준혁 대위를 찾았습니다. 대위님, 강민석이라는 분 어디 계십니까? 박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아까 귀빈석에 앉으셨다가 입석으로 모셨습니다. 보호자 자격이라서요. 입석이요? 네, 맨 뒤쪽에 계실 겁니다. 김사무관은 뒤쪽을 봤습니다. 입석 공간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김사무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사진과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코의 선이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김사무관은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입석에 서 계시다고? 그는 급히 박 대위에게 돌아갔습니다.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예, 저분은 절대 저기 서 계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김사무관은 태블릿을 박 대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군사기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박대위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귀빈석 한가운데 최영철 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석이라는 분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온다고 했는데요. 어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형님, 내일 꼭 오십시오. 강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하지만 지금 강민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장교가 지나갔습니다. 최영철이 불렀습니다. 대위, 혹시 명단에 강민석이라는 분 계십니까? 박준혁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일반 참석자로 오셨습니다. 지금 뒤쪽 입석에 계실 겁니다. 최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석 형님이. 일반 참석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대위가 당황했습니다. 명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최영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명단이 잘못된 거야. 강민석 형님이 일반 참석자일 리가 없어. 이정훈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석 형님이 어디 계시냐고. 강민석이요? 누구십니까? 이 부대를 만드신 분이야. 창설 당시 핵심 교관이셨어. 지금 입석에 서 계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중령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때 김사무관이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군사기밀 3급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최영철은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백두작전, 강민석 중사, 단독 적진 침투, 포로 32명 구출 성공. 최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적진에 갇혀있던 그날 홀로 와서 그들을 구했던 강민석이요.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본인 척추관 통상, 왼쪽 폐 파열, 태극무 공훈장 추서 예정, 정치적 이유로 비공개 처리. 최영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분이 지금 입석에 서 계신다고? 김사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뒤쪽으로 뛰었습니다. 73세의 나이였지만 뛰었습니다. 형님, 외침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행사가 멈췄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영철을 봤습니다. 최영철은 입석 공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형님, 왜 여기 계십니까? 강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최영철을 봤습니다. 영철아, 자리가 없어서 그래. 괜찮아. 괜찮다고요? 최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여기 서 계시는 게 괜찮습니까?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0명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령과 김사무관, 박 대위가 뒤따라왔습니다. 최영철이 박 대위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대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강민석 형님이십니다. 나를 포함해 32명의 목숨을 구하신 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런 분을 입석에 세워놨다고.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정훈 중령은 김사무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사무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중령은 화면을 봤습니다. 군사기밀 3급.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백두, 분류해제,
상황 아군 32명 적진 고립. 구출 작전 실패. 생존 가능성 제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강민석 중사 단독 침투. 명령 불복종. 독단적 행동. 김사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부는 구출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중사는 명령을 어기고 혼자 갔습니다. 중령은 계속 읽었습니다. 침투 경로 단독. 무장 소총 일정. 수류탄 사발. 군도 일자루. 적 병력 약 150명 추정 지역 침투.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서 첫 번째 접촉적 초소 3개 제거. 두 번째 접촉적 순찰조 8명 제거. 세 번째 접촉 수용소 경비 15명 교전. 중령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군 32명 전원 발견. 탈출 개시. 추격 시작. 강민석 중사 단독 후위.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교전 지속. 탄약 고갈. 군도로 전환. 적 13명 추가 사살. 총알이 떨어져서 칼로 싸웠다고. 강민석 중사 중상. 척추 관통상. 왼쪽 폐 파열. 오른쪽 다리 골절. 사망 확률 90%. 야전병원 이송. 13시간 수술. 기적적 생존. 중령은 김사무관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당시 기록입니다. 추천 훈장 태극무 공훈장. 육군 참모총장 표창. 하지만 다음 내용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정사항 비공개 처리. 사유명령 불복종 선례 우려. 정치적 고려. 비공개 처리. 이런 공적을 당시 군사정권이었습니다. 명령을 어긴 사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화면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대 청년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석 중사. 이후 특수부대 창설 멤버. 핵심 교관. 현 특전사 전신 부대 훈련체계 확립. 중령은 입석의 노인을 받습니다. 저분이 이 부대를 만드신 분이라고? 네. 창설 당시 가장 중요한 인물이셨습니다. 중령은 박준혁 대위를 받습니다. 박 대위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위, 당신이 내쫓은 어르신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습니까? 박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중령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부대 창설 당시 핵심 교관이셨고 6.25 전쟁 영웅이신 강민석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령이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로 어르신을 입석에 모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르릉. 군용 지프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15대가 넘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5대가 뒤따랐습니다. 김사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모총장님이십니다. 차들이 강당 앞에 멈췄습니다. 가운데 승용차에서 사성 장군이 내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전체 차렷. 모든 군인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총장은 답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석 공간을 봤습니다. 거기 허름한 양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참모총장은 입석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강민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민석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어나십시오.
오늘에서야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중령이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참모 총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석? 이분을 입석에? 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모 총장이 수행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단상 한가운데 특별석 준비해. 수행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 의자를 옮겼습니다. 참모 총장이 강민석을 부축했습니다. 최영철도 반대편에서 부축했습니다. 형님, 이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석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그때 박준혁 대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강민석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박 대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몰랐으면 된 거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강민석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한가운데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가 저려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옆에, 최영철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중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강민석 어르신이십니다. 6.25 전쟁 당시 32명을 단독 구출하신 영웅이시며 이 부대 창설 핵심 교관이셨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강민석은 난처해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중령이 강민석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청년이 뛰어왔습니다. 이등병이었습니다. 강민석의 손자 강태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몰랐어요. 강민석은 웃었습니다. 태양아, 알 필요 없었어. 넌 내 길을 가면 돼.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모 총장이 말했습니다. 어서 올라오게. 할아버지 옆에 앉아. 태양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민석 옆에 섰습니다. 강민석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네, 할아버지. 그럼 됐다. 중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모 총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꼭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영철도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날 이야기를요.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민석을 봤습니다.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령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강민석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쪽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부대 역사 영상이었습니다. 창설 당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20대 청년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사진 밑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중사.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사람들이 스크린과 단상의 강민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강민석은 스크린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부대 창설 당시 핵심 교관이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분한 대우를 받아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최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상부에서는 구출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에 제 전우들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밥 먹던 형님들이, 같이 훈련하던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강민석은 최영철을 봤습니다. 영철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강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적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떨어졌을 때 군도를 뽑았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찾았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그게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철 형님, 저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명령도 아니었는데 그냥 따라와 주셨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 막내였습니다. 21였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저를 밀어냈습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요. 강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민수 형님, 제가 쓰러졌을 때 업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울먹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최영철이 일어났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최영철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최영철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강민석 형님이 구해주신 32명 중 한 명입니다.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분이 아니었다면 저를 포함한 32명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최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은 저희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셨습니다. 혼자서 50명이 넘는 적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형님을 찾으러 다시 갔습니다. 형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계셨습니다. 최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형님처럼 살겠다고. 최영철은 강민석을 봤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철은 강민석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강민석은 최영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노인이 껴안았습니다. 객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분들을 위한 자리였으면 합니다. 강민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묵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상철 형님, 준호야, 민수 형님, 1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묵념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추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이 부대 입구에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민석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경외심이 들었으니까요. 강민석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영철이 부축했습니다. 형님,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 차 있어. 그 낡은 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최영철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강민석은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손자 태양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강민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서 내 일을 해야지. 하지만 군인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해. 알았지?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지내거라.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강민석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군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 차들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민석은 차들을 봤습니다. 15대가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강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참모 총장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석이 탔습니다. 최영철도 같이 탔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앞에 지프 5대, 뒤에 지프 10대가 호위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최영철이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형님 말씀. 저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상철 형님, 준호, 민수 형님. 그분들이 함께 하셨다는 걸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도 너희도 없었어. 최영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너도. 차들은 천천히 달렸습니다. 호위하듯이요. 1시간 뒤 강민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군용차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강민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참모 총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민석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철도 악수했습니다. 형님,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 연락해. 차들이 떠났습니다. 천천히 정중하게요. 강민석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놀라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 차들은 뭐고?
강민석은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손자 얼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이? 강민석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아는 사람들이 좀 왔었어요. 부인은 남편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님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강민석 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실지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